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지방법원 사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날짜는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이고요.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 그죠?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113866대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소남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예요. 아파트 상가인데 자, 물건 종별은 근린 상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약 20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 4억 5,200이고요. 한 번 유찰됐습니다. 자, 울산에서는 한 번 유찰되면 30% 내려갑니다. 그래서 3억 1,6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지도 통해서 그래서 여기 해서 여러분 뭐 보실 줄 아시죠? 그죠? 뭐 로드뷰 같은 걸로 해가지고는 그죠? 뭐 직접 안 가더라도 처음에는 먼저 이게 어떤 모습인지 그죠? 주위가 어떠한지 그래서 여기 이런 뭐 다 아파트들 그죠? 아파트들이 있고 여기 밑에는 상가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경매에 나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나온 사건은 조금 더가 너무 갔나요? 여기 이디야 커피 있죠? 그 옆에 있는 여기 고깃집이에요. 이 칸이 이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상가 보면은 이게 몇 층으로 보이십니까? 당연히 1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뭐냐면은 지금 여기는 뭐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이게 뭐 안 해놨는데 이게 지하 1층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지하 1층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저도 자세히 안 보고 이렇게 패스를 하려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우리는 1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가더라고요. 그래서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펴보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건물에서 매각물건 현황 해가지고 지하 1층 중 지하 1층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지하 1층 중 지하 1층. 보통 건물이라는 거는 뭡니까? 뭔가 건물이 뭐 위에 지상으로 1층이 있건 2층이 있건 3층이 있건 있고 그 밑에 지하가 있잖아요. 근데 지하만 있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상하네? 뭐지 이거? 이러면서 저도 살펴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진을 유심히 봤죠. 그러니까 집안 그 고저에 의해서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분명히 공부상으로는 지하인데 지하 1층이 1층으로 보이고 도리어 1층인데 2층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보면은 예전에 작년에 경매에 처음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올린 영상들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임장을 꼭 가야 한다.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제가 살면서 했던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아파트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아파트 올라가는 이 길이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윗부분이 뭡니까? 저기 1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주차장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여기 이 상가 같은 경우,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1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층이네? 큰일 날 뻔했네? 안 보고 갈 뻔했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등기부 보겠습니다. 2018년 5월 24일 날 소유권 이전됩니다. 그 당시에 약 5억 가까이입니다. 4억 9,880만원. 그리고는 그때 바로 잔금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18년 5월 24일. 여기가 이제 말소 기준 등기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한땡땡 해가지고 있습니다. 한땡땡에서 있는데 점포 지하층 104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2018년 7월 10일입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는 전입 날짜를 봐야 되고 그리고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일을 보게 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일이 2018년 7월 10일이에요. 말소기준 등기는 2018년 5월 24일입니다. 좀 늦어요. 그죠? 늦기 때문에 여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됐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 요구도 제대로 했습니다. 자, 경매가 시작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임차인 보고 이제 권리신고 및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리고 그리고는 뭐 언제까지 뭐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하라는 안내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냐면 이 임차인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안 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신고는 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할 것인가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그러면 배당 요구는 그러면은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날짜를 지나버리면은 할 수가 없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배당요구 종기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3월 16일입니다. 이 임차인 1월 9일 날 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다 했어요. 자, 하지만은 사업자 등록일 자체에 대항력이 없어서 이 사람 5천만 원에 150만 원이라고 하는데 보증금 5천만 원을 배당을 받건 못 받건 입찰을 하는 사람하고 낙찰 받는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받으면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받나 못 받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물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근저당 여기가 물건에 해당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2018년 5월 24일이거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오랜만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오고 오늘은 상가임대차를 봐야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겠습니다. 자, 상가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건 마쳤죠. 자, 그리고 매각대금의 2분의 1, 그리고 뭐 개정 전 내는 3분의 1 한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면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고 합시다. 그 최우선 변제금은 무조건 뭐 이렇게 정해진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물건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저렴한 물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을 뭐 1,30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조건이 돼가지고 1,300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뭐냐면은 그 물건 자체가 너무 저렴한 거에 가지고는 낙찰 자체가 2천만 원에 됐다. 그러면은 1,300을 다 못 받는 거예요. 2천만 원의 2분의 1, 1,000만 원. 1,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매각대금의 2분의 1 그 말은.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아주 소액 물건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아주 소액 물건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물건 자체는 그렇게 소액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상당히 많아요. 소액 임차인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소액 임차인 배당받는 금액, 최우선 변제금을 다 합한 금액, 그 다 합한 금액이 매각대금이 2분의 1이 또 돼야 돼요. 그래서 그 2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 그냥 조금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어떤 해당 사건 보게 되면 한번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글을 보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얼마인지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냥 보증금만 있게 되겠죠. 그런데 보통 상가는 보면은 전세만 있지 않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월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계산한 이 환산 보증금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보니까 5천만 원에 150만 원 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5천만 원에다가 월세 15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1억 5천. 합하면 얼마? 2억이잖아요. 그 2억이란 돈이 소액 임차인, 그죠? 여기 환산 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얼마라도 최우선 변제금을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 2억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 5월이었어요. 자, 보면은 2018년 여기 해당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그 환산 보증금이 3,800만 원 이하일 때 1,300까지 받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2억이잖아요. 자, 환산 보증금이 3,800 안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안 오죠? 3억 9천 이하. 이것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다. 이 뜻입니다. 2억이니까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은 되죠. 그러니까. 자, 어쨌건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5천에 150돼 있는데 그래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안 되고 확정일자는 2018년 7월 10일 날 받았으니까 이 등기부상에 보면은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그죠? 근저당권자 여기서 자기가 다 받고 남는 게 있으면은 요 임차인 보증금 5천만 원 그래서 요 순위에 들어가서 본인이 얼마라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낙찰자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지하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아니더라는 거 봤고요. 그리고는 이제 등기부와 임차인 보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하실 거는 뭡니까? 지금 현재 여기로는 5천에 150, 세무서에는 이렇게 신고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하는 거기에서 임차인이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겠어요? 임차인이란 걸 밝히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거기에 그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서에는 차임이 115만 원이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세무서에는 150만 원짜리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 있고 150만 원이건 115만 원이건 우리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우리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이제 우리 수익률 계산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장에 가셔서 그죠? 과연 이게 이 가치가 월세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115만 원짜리 물건인지 아니면은 지금은 그보다 더 내려서 100만 원도 못 받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뭐 150만 원인지 처음에 150만 원 했다가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조금 내려졌는데 실제로는 이제는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건 여러분이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네, 어쨌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뭐냐면은 서류를 우리가 좀 꼼꼼히 보고 그죠? 지하다? 지하는 관심 없어. 그럴 뻔했잖아요. 패스 하려다가 다시 본 거거든요. 네, 그걸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서류에는 1층이라고 돼 있어요. 1층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2층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간판이 붙어 있고 어떤 뭐 점포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있으면 이상하다 분명히 서류상으로는 1층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없네 보기엔 2층으로 보이는데 하고 할 수 있지만 막 공실투성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순간적인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 가시면 아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파트 1층 상가인데 과연 뭐 115만 원이건 150만 원이건 어떻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3억 1,640만 원 돼 있단 말이에요. 115만 원이라면은 글쎄 이번에 들어갈까 말까? 그래서 좀 그러네 한 번 더 기다릴까? 라고 되는데 150만 원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면은 이번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근처에 계신 분들 임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